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 2021 공채 미리 보기. 오늘은 산업별 채용 전망 세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마이더스잡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유난히 더 반갑네요. 좋습니다. 아니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 정도면 방학 특집이 아니라 예. 산업별 채용 전망 특집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 내용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꼭 필요하지만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운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어렵지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힐링 원하고 그리고 킬링 타임을 보낼 것인지 이건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정말 취업 준비를 할 때 산업별 전망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좀 본인의 인사이트를 만드는데 분명히 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사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이렇게 긴 시간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제가 어널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다? 아니잖아요. 그죠?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이에요.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산업별로 분석을 하고 많이 열려 있는 곳 이쪽에 집중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채용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자소서 쓰고 면접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소서 쓸 때도 향후 포부나 지원 동기에서 이 산업의 내용, 기업의 비즈니스를 알지 못하면 절대 점수 못 얻을 거고요. 면접에 가서도요, 제가 100% 자신합니다. 이런 질문 꼭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많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할 때 감성적으로 대답하는 것 점수 못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점수 없고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합격을 위한 비결, 산업별 채용 전망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산업군 짚어볼까요? 예, 지난주까지 엄청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미처 달리지 못했던 부분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요. 그게 이제 바로 유통 부분인데요. 유통 부분에 그동안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점, 대형마트를 얘기했는데 온라인 부분을 얘기 못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통산업 전체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 시장 규모가 160조 원에서 188조 원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마냥 좋은 환경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격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이 이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보통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합종연횡, 또 하나는 차별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합종연횡의 예를 말씀드리면 11번가 여기가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11번가를 통해서 구입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SSG.com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종합 쇼핑몰이었거든요. 이거는 직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었는데 오픈마켓, 그러니까 이거 중개상 이런 형태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 어떤 시스템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뭐 쿠팡이라든가 이베이, 티몬에서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막강 플랫폼을 바탕으로 그 쇼핑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여기도 CJ 대한통운과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차별화라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대표적인 거 쿠팡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쿠팡 플레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쿠팡 이용해 보시면 로켓 배송 굉장히 유명하죠. 로켓 와우라는 멤버십이 있어요. 이거 월에 2,900원만 내면 되는데 이게 로켓 배송 플러스 동영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마존의 전략이거든요. 아마존이 이것을 통해서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는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제대로 즉각 답변을 얻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라이브 커머스라고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판매자나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에 조금 국한되어 있지만 화장품 하면서
예, 방송 들으면서 묻는 거죠. 이거 색이 어떤가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이거 어떤 부작용이 없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라는 그 차별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은 언택트 현상이 완화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성장세는 둔화될 것이다. 뭐냐면 작년에는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올해도 성장을 안 할 거다는 아니지만 작년만큼은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만큼의 급속한 성장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참 큰 분야가 예. 또 유통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통 분야 관련 이슈들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유통 부분에서는 보복 소비 트렌드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무엇이고 이것이 유통 쪽에서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면접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보복 소비라는 게 이제 눌러졌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눌러졌던 그 욕구가 빵 터지게 되는 거죠. 반발 심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고 했었는데 해외여행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거 어디에 써야 될지 좀 더 그러면은 해외여행 못 가니까 명품 살까? 고가의 가전제품을 살까?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의 소비를 보면 구매 건수는 줄었지만 단가는 굉장히 비싼 것들 위주로 사고 있다. 그리고 명품 그 판매 증가율도 20.6%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복 소비 트렌드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홈코노미. 예. 그러니까 외출을 최소화하고 가정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홈쿡, 뭐 혼술이 아니라 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 움직이는 것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수도권 지역이긴 하지만 밀키트 11종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계 지출 동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식음료나 가정용품 이쪽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일을 하는 시간 많아져. 그럼 집을 오피스로 꾸미고 싶기도 하다.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주방을 좀 꾸며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와중에 20% 성장을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지금 살고 있는 집 거의 20년을 살고 있는데요. 평소에 관심 없던 집에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서 요즘에 전동공구 엄청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엄청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권 주도권자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유통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채용은 예, 이쪽이 이제 올해 3%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소폭 이제 조금 더 뽑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이냐, 대형마트냐, 편의점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유통점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통점의 유형에 따라서 취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짚어볼 산업 어딜까요? 예, 화장품. 예, 화장품 산업인데요. 오늘 그 방송을 하러 오면서 차 안에서 화장 엄청 하고 혼자 네. 하면서 왔거든요. 예, 화장품. 여기가 이제 산업 전망을 보면 올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관련 기업을 보면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2021년 글로벌 전망은 시장 규모는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 폭이 얼만큼이다 이것보다는 더 관심 가져야 될 게 관련된 화장품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대안을 스스로 몇 개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화두만 던져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19. 예,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산업을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올해는 백신이 언제 이제 전체적으로 맞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질 것이다. 산업에 주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나운서 분들도 평소에 방송 없을 때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네.
뭐 요 아래쪽은 신경 안 쓰고 다니지 않으세요? 저 눈곱만 떼고 이렇게 저만 그런 걸로 할게요. 정말 네, 저만 그런 걸로. 립 제품, 립스틱 같은 제품을 정말 구매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예전에. 예, 그 눈곱만 떼고 저는 벗지 돌아다니고 않으니까. 수염도 안 깎고 돌아다니고 네. 그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업계의 또 다른 화두는 프리미엄화입니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지만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어떤 화장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클린 뷰티라든가 암 환자용 화장품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격으로 보면은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장품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고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고가 전략을 해서 그 럭셔리 브랜드인 이거는 9% 성장을 했거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예. 고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제법 해볼 만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화, 오프라인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활로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좋지 않은 부분들은 폐점을 하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중국 시장이요, 화장품 그 시장 규모로 보면 세계 2위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 수출 중가율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것이 2020년도에는 20%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13%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중국 시장에 뭔가 그쪽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기회가 클 것이다. 그리고 채용도 제법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 더 좋은 호재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신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규제와 지침을 굉장히 강력하게 세세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료를 무엇을 써야 되는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품질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전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라벨, 이것도 어떤 내용을 써서 붙여야 되는지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만약에 무허가 또는 미인증 원료를 썼을 경우에 또는 위생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거기서 벌어들인 거에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요. 허가를 취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거는 우리 화장품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화장품 원료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면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채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개발과 관련된 R&D 그리고 마케팅 영업 직무는 크게 많이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화장품 산업은 상당히 좀 작년에 많이 어려웠던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경기도 회복이 되고 특히나 좀 채용 규모도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좀 어떤 산업 분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패션 산업을 한번 살펴보죠. 패션, 이게 그 산업 전망을 보시면 부분적 회복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부분적이냐면 뭔가 이게 그 품목별로 희비가 정말 많이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가 어디냐, 그리고 온라인 쪽으로 얼만큼 채널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패션 업계라도 기업마다 희비가 굉장히 크게 교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기업은 어떤 데가 있느냐면 삼성물산의 패션 부분, 그리고 LF,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랜드월드의 패션 부분, 그리고 코오롱 FNC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1년의 글로벌 전망을 보면 의류시장 규모는 16.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에 27%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원상태로 복구가 되기 위해서는 2024년이나 되어야지 될 것 같다라고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패션 시장 규모를 좀 보시면 이거는 업체 또는 그 연구소마다 좀 다른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2%에서 1.3%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유통에서도 말씀드렸던 보복성 소비 그리고 프리미엄 소비 증가되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이것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이랑 비슷한데 다른 예. 점은 뭐냐면요. 예. 사실 화장품은 유통기한이 딱 있어요. 예. 근데 옷은 뭐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입고 나갈 때는 없지만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또 여성분들 많이 쟁여두거든요. 예.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있습니다. 혹시 뭐 패션 관련해서 이슈들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패션 제 경우를 보면 사실은 저도 옛날에 샀던 옷들을 굉장히 요즘에 그대로 많이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동네 이렇게 배회할 때는 동네에서 이제 잠옷 겸 작업복 겸 실내복 겸 트레이닝복 겸 네. 이거 이렇게 입고 나가거든요. 저는 분명히 자세를 꼿꼿하게 서 있는데 사람들이 기마 자세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쿼트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무릎이 나와서 예, 무릎이 나왔어서 그냥 꼿꼿이 서 있는데도 기마 자세야.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배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와중에도 그래도 예, 소비를 하고 싶어서 필요는 없지만 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물론 코로나19죠. 이거는 패션 업계의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품목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홈웨어 예상되시죠? 이거는 굉장히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좋은 게 캐주얼복.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황이 좋아요. 그리고 아까 프리미엄 말씀드렸죠? 네. 예. 이것 때문에 명품이나 가방은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 작년에 8.8%가 와. 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신발. 근데 신발이 우리가 밖에 많이 안 돌아다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발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는 아니고요. 신발 중에서 패션 스니커즈 부분 이쪽은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작년에도 그랬어요. 6%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스포츠복도 조금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울한 품목이 있어요. 뭐냐면 남성 정장 5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예. 여성 정장 3년 연속 마이너스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예, 밖에 나가서 뭐 이 정장 입고 돌아다닐 일이 많지 네.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강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상의만 예, 상의만 많이 네. 헤어지고 해지고 있어요. 다른 정체성. 이렇게, 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상의는 이렇게 정장 입고요. 네. 바지는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못 절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강의할 때 끝까지 앉아서 강의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동복도 5년 연속 예, 하락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도 좀 제대로 입혀서 온라인 강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잠옷 입고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도 5년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비슷한 또한- 이유로 최근에 예. 기사를 좀 봤었는데 학생들 교복 판매율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다라는 예. 그렇죠.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교복을 입을 일이 많지가 않다 그렇죠. 보니까 학교를 자주 안 가다 보니까 예. 교복을 뭐 거의 물려 입거나 좀 그렇죠. 구매를 또 막 하지 말자라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봤자 1년에 예. 며칠 입히지도 못하는데 예. 비싼 돈 들여서 동복에 하복에 다 그렇죠. 챙기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많아서 교복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슷한 맥락이겠죠?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현명한 선택이긴 해요. 네. 안타깝지만. 예. 자,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에 의해서 지역별 소비 패턴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광역시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많은 지역들은 예, 판매들이 줄어들었고요. 기타 네. 지역은 오히려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관심 가져야 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내세요. 네. 패션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것. 와. 이게 뭐지? 예, 구독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서는 큐레이션 구독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때는 유행을 하다가 잠시 한국 시장에서는 주춤했어요.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음식, 자동차, 생활용품, 특히 의류 쪽 여기서는 활성화가 되는 듯 하다가 잠시 주춤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 거기다 플러스 AI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취향이라든가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관리받는 입장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집 앞까지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일정 금액만 매달 내면은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옷을 배달받아서 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고정 수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윈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일본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에어클로젯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프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매달 3벌씩 선택을 해서 고객한테 배달을 해줍니다. 비싸지 않아요. 그 레벨에 따라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인데 한 달에 3벌씩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다 입었어? 그러면 그냥 보내면 돼요. 세탁 안 해도 돼요. 오, 보내고 좋다. 또 새로운 세벌을 계속 받아보는 거죠. 네.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보내주는 게 아니라 프로 스타일리스트가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체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게 만족도가 92%나 돼요. 와. 와. 예,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동복 우리나라의 키즈픽이라는 회사 있는데 여기는 월 10벌을 보내주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사세요. 나머지는 되돌려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슈를 몇 가지 말씀드렸죠. 기업에서는 생존 전략을 위해서 온라인 영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전용 브랜드들도 개발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조한 오프라인 매장은 폐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기업들의 생존 전략까지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좀 전략을 잘 세워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션 분야의 채용 전망을 또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게 2020년에 패션 3사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272명을 감소를 했어요. 직원들을 내보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올해도 성장은 할 거지만 비즈니스는 성장하지만 사람을 많이 뽑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러면 패션은 그냥 무조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품목별로 다르다고 얘기했죠. 캐주얼이나 명품, 온라인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포커스해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통까지 산업별 전망을 모두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강력하게 멘트를 예. 주셨는데 오늘의 쌤의 마지막 한마디 어떤 건가요? 예, 영어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It's the business, stupid. 어, 저도 영어를 하면 어색해요. 예,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식민지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글로벌 기업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뭐냐면 그 미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그 클린턴 선거 캠프에서 썼던 그 선거 문구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불황이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트렌드도 또 바뀌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기존처럼 나 글쓰기 잘하면은 합격할 거야. 이미지 좋으면 합격할 거야. 이런 류의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쪽 산업은 다 똑같지 않겠어? 이 기업은 이렇게 접근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제가 계속 3주 동안 얘기했듯이 이제는 기업 단위도 아니에요. 사업부 단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품목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전략을 따로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 사업부 단위로 비즈니스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합격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